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인간의 본성 10주 공부를 하겠습니다. 10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좀 읽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료가 24페이지짜리니까 좀 길어요. 이것을 1차 시와 2차 시에 숨가쁘게 나눠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할게요. 숭실대 김광현 선생님의 그 글인데 글을 갖다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을 좀 합시다. 지금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외부적 조음, 이런 좀 아리송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한국 사회에서의 행복의 기준과 덕의 실천, 요약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더 명료하게 알아가겠죠. 우리들 모두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 철학적이죠. 이 철학 논총에 실린 글입니다. 김광현 선생님은 서양 철학을 전공하신 모양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기보다는 행복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겠죠.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이 글을 이제 일단 온전하게 살펴보는 것을 먼저 취하는 태도를 합시다. 자, 행복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같이 생각해 보죠. 우리 인간과 본성에서 우리가 인간과 본성,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그 철학자들의 논의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어떤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우리 바람직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 나아가 우리는 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뭐 대학원에서 이제 전공의 영역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학부에서 교양 과목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론,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 행복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제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취지 같아요. 행복한 삶,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황금 만능주의, 이건 자본주의 체제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뭐 돈이 많으면 좋은 거고, 돈이 많으면 뭐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것이니까 좀 더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긴 하니까, 하여튼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행복을 돈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많은 돈이 많이 있으면 좋죠 뭐. 우리는 좋은 집안과 풍요로운 재산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렇기도 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서 행복의 조건은 더욱 높은 물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어떤 물질적 기준,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뭐 이런 것이 우선한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2000년, 2500년 전에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위해서는 외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외부적인 조건은 뭡니까? 외적인 조건이 뭔가요? 외모지상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외부적 조건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외부적 조건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제 이걸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 조건만을 행복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행복은 외부적 조음을 덕의 실천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숙고해 볼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행복의 기준, 그다음 그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그 덕의 실천으로 연결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예.
아까 이제 그런 뭐 이 전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글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모르겠고 확인을 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했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행복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부터 이제 보자는 얘기죠. 아, 아까 이제 그 서론에서 그 요약본에서 봤던 글이 몇 가지인데, 자, 다음부터 보는 게 좋겠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의 조건과 외부적 조건 그거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나 명예를 행복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것도 이제 하여튼 재산이나 명예를 행복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재산이나 명예가 행복의 어떤 그 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명예가 행복이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게 다 같은 거죠. 건강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명예가 있고 존중을 받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다른 것보다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말할 것이고, 재산이 이제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겠죠. 그렇겠죠? 건강하고 재산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면 어떤 명예를 추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조금 이렇게 그 사업을 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 가입을 하냐면, 사회적 명예를 이제 그 좀 욕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소위 지역사회 봉사 클럽 이런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골프도 치고 그 뭐 어떤 시상에 걸린 골프도 같이 치고, 이제 이렇게 또 일정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라이온스 클럽 어디 뭐 총재 뭐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뭐 그걸 내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식이 이제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학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욕망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의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그 어떤 그 처지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상황에서 결핍된 거, 그러니까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사회적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명예, 뭐 어떤 그 학력,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결핍된 것이 채워지면 더 행복하겠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뭐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그다음에 또 누군가의 사랑, 이런 것이 골고루 갖춰져 있으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이 교수님의 글을 읽어가면서 이 글의 해석과 더불어서 내 생각을 또 이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는 거죠. 하여튼 개인마다 그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 좋음이게끔 해주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행복은 개인의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비롯되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니까 철학적으로,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좋음의 이데아, 이데아, 그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 어떤 그 초월적인 것, 궁극적으로 어떤 궁극적인 것, 어떤 변하지 않는 뭐 이런 어떤 그걸 좋음의 이데아, 다시 말해서 공통적으로 설명되는 어떤 하나의 좋음, 혹은 그것 자체로 떨어져 존재하는 어떤 좋음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글이 좀 어렵죠. 내가 쉽게 설명할 것이고 여러분도 이해되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다 그냥 이게 뭔 소리냐 하고 그냥 뇌세포 죽여가면서 그냥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머리 아파. 나도
10월 말에 장편 소설 오늘의 기분 또 책이 하나 남았는데 그 책까지 하면 11권째 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글과 책들을 내가 다 이해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재밌게 읽는 것도 있고 재미없어서 읽다 만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글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하는 범주 내에서만 여러분이 잘 이해해도 우리의 10주차 공부는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 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그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조음 자체다. 참, 조음 그 자체에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속성, 그리고 다른 조음의 원인이 되는 속성을 조음의 이데아라고 부른다. 일단 충분히 지금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을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뭔 뜻인가 더 이제 읽어가다 보면 해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다른 것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 선택하는 최종적인 목적으로 보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독적인 상태. 그래서 그에게서 행복은 더 이상 욕구 위에 욕구가 필요 없는 최종적인 욕구의 종결, 자기 충족적인 상태. 그것이 모든 행복의 원형인 조음의 이데아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뻔한 말 아니에요, 이 말이.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란 뭐냐?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그 자체로서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뻔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장난 같기도 하죠. 더 이상 욕구 위에 욕구가 필요 없는 최종적인 욕구의 종결, 모든 행복의 원형인 조음의 이데아, 자기 충족적인 상태. 그러니까 행복은 자기 충족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 행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그 조건들이 모여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학자들은 그래요. 들으면 나한테 무식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쭉 봅시다. 그래서 이제 풀어놓으면 이런 거예요. 의사는 조음의 이데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건강을 경험으로 돌보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조음의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 철학적 조음의 가치가 의술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 가치가 인간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하는 것이다. 뭔 말인가요, 또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항상 그 자체로서 선택하는 것이 결코 다른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서 추구되는 것이지 우리가 명예나 재산을 통해서 행복에 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좀 쉽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나 재산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은 그 자체다. 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건강이나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지위나 지식이나 이런 것은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꾸로 보면 바로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어떤 상태에 이룰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절대 이데아,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지금 놓고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무 말장난이에요. 그렇죠? 행복이란 건 뭐예요? 행복이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행복이 뭔지 우리 알아요. 근데 설명을 하고 하면 좀 답답하죠. 그럴 때 행복의 반의어가 뭔가를 찾아보세요. 뭐예요? 상대어, 반의어가 뭐예요? 불행이죠. 그럼 불행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불행하지 않은 거. 이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행복이 뭔지도 알고 불행이 뭔지도 알잖아요. 불행은 뭐예요? 불안이 불자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불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건강을 잃었거나 돈이 너무 없거나 그 사회적 위치 지위가 너무 낮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거린이 거린도 그 집도 없고 옷도 헐벗고 먹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거린도 그 따뜻한 그 뭐 가을에 그 한낮에 그 따뜻한 햇살을 온 몸에 받으면서 담벼락에 누워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겠죠? 그러나 그 행복이 지속되지는 않겠죠. 어느 순간 우리는 참 기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행복을.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 그건 뭐 지금 이제 지난 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을 계속 하니까 그 답답하고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서류 가방 들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자동차 문을 열고 그럴 때 가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밥벌이 할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뭐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은 아니니까 일정하게 존중받고 그런 일이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가 있고 어쨌든 뭐 그렇게 썩 고급차는 아니에요. 2000cc K5니까 뭐 2500에 3000 정도 되는 그 정도 차고 아파트 뭐 25평 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 있고 뭐 아내 딸 아들 뭐 이 정도 가족 있고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이게 행복이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있으니까 갖춰져 있으니까 나는 행복감을 느꼈던 거죠. 근데 그런 조건들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게 다 그런 요소들이 다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즉 내 상황에서 이 정도면 뭐 좋다. 이렇게 그다음에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 조건 그래서 참 좋다. 그 좋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혹은 한둘이 대단히 결핍되어 있으면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이런 세속적인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의 행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짐작하건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들 소위 세속적인 물질적 조건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 다른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지금 안 나왔는데 그럼 이제 그걸 찾아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자들의 조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도 되겠죠, 편하게.
그래서 이제 답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의 존재들에게서 좋음은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유적 기능. 아하. 그러니까 눈의 좋음은 눈의 기능을 발휘하는 보는 것에 있고 두 다리의 좋음은 문제없이 걷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 눈은 사물을 보기 위해 존재하고 두 다리는 걷기 위해 존재하고. 그러니까 눈이 제 기능을 다하고 다리가 제 기능을 다하면 그 자체가 행복하다 이 말이겠잖아요. 그럼 눈을 그러면 눈이 뭐 사고나 하여튼 다쳐서 한쪽만 보인다거나 두 눈 다 보이지 않는다거나 두 다리가 뭐 굉장히 불편해서 한쪽 다리만 어떻게 이렇게 한다거나 두 다리 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불행하겠죠 일단. 물론 그 상태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겠죠. 왜 느끼지 못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서 애정을 갖고 나를 지켜봐 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겠죠. 다만 그것이 그 행복이 24시간 1년 365일 지속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즉 행복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푸른 빛을 내며 잘 자랄 때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뭐 건강, 그다음에 이제 명예, 그다음에 어떤 뭐 사회적 지위나 명예, 지식, 그다음에 뭐 그 재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졌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다른 동물처럼 본능에 따른 욕구가 아니라 이성이라. 뭐 히랍의 철학자들은 다 이성을 강조했죠.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현실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구체가 덕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의 조음을 구성하는 것이다. 답이 나왔네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덕이다니요. 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고 건강하고 뭐 사회 지위가 높아도 사회적인 어떤 덕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죠? 나는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상의 조음으로 보고 그렇죠. 동시에 인간의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행하면 행복이 가능하다. 그게 뭐예요? 덕성을 베풀으라고 말이에요. 덕을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베푸는 어떤 그 연민, 배려, 공감,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이론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납세 의무 다하고 국방의 의무 다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4대 의무가 있었는데 깜빡해버렸네.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5대 의무까지, 뭐 환경 보존의 의무까지 해서 5대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자신의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 자체가 또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기를 바란다. 행복 그 자체를,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그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그냥 아파트 투기 오직 그 재산만 모으기에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기 어렵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돈이 아무리 많다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는 그 자체로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욕구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핍을 채우는 걸 말해요. 돈이 없으면 돈을 더 벌고 벌었는데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을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얼마나 누구로부터 어떤 존중을 받을 것이냐, 그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가장 최고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가 다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서 이제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다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행복한가 모르겠더라고요. 대통령도 힘들 것 같아. 맨날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공산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빨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도 뭐 벌도 안 받던데 완전 민주주의 국가야. 대통령한테 빨갱이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으면 그 정도 사회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결코 만족, 이제 됐어라고 그 상태가 상한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추구해서는 결코 참다운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행복의 어떤 조건, 행복에 내포된 어떤 의미 자질,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1차 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